6월 27일에 강력한 대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6억 이상 대출을 금지하는 수요 억제책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서울 집값이 폭락할 것으로 보는 목소리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고요. 현상은 이렇죠. 6억 대출 제한 여파로 뭐 난리가 났다, 곧 큰 거 온다, 뭐 이런 기대감 혹은 우려들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아파트 가격에서는 그런 건 얘기하지 않죠. 그냥 최근 대비 올랐으면 비싸다, 뭐 떨어졌으면 뭐 덜 비싸다, 뭐 이 정도만 돼요. 과연 이 서울 집값이 일단 비싼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보면 아마 대부분은 이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비싸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언론에서 비싸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싸면 얼마나 비싼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뭐 강남이 평당 1억 정도 하죠. 그러면 구평이 대충 3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강남 집값이 얼마가 돼야 안 비싼 거냐? 노원구나 이런 데 아파트는 싼데 그쪽은 비싼 거냐? 싸지려면 얼마나 싸져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제 결론은 서울 집값은 전혀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 언론들을 한번 볼게요. 완전히 고삐가 풀렸다. 요거는 그 대책 나오기 전이에요. 이 서울 집값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될 때. 난리죠. 20주 연속으로 올랐고 뭐 너무 비싸고 풍선효과가 어쩌고 저쩌고 고삐가 풀렸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라고 하죠. 집값이라고 안 하고. 집값이 곧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료를 한번 보면요.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 전체 주택에 대한 가격 지수예요. 이 서울 집값을 보면 자, 최근 99죠? 근데 이거를 당기면 지금 2022년보다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22년보다 지금 집값이 낮아요. 이게 언론 보도 톤과는 다르죠. 매매 이게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그러니까 아파트랑 빌라, 일반 주택 다 합친 전체 주택에 대한 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격은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만 보면 서울, 자, 2025년 6월 96.8이죠. 대충 97이라고 칠게요. 자, 2022년 11월보다 낮죠. 그러니까 서울도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떨어졌다고요. 물론 이 안에 어떤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전체 가격 지수가 떨어진 걸로 통계에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핵심지, 즉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많이 올랐어요. 강남구 116이죠. 자, 2022년 말 정도가 대충 서초나 강남이나 100, 뭐 송파도 그냥 100이라고 칠게요. 이런 데가 많이 올랐어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데가 112, 116, 108. 거기다가 또 아까 언론에서 나왔던 풍선효과, 그걸로 강북에서도 소위 말하는 마용성 그리고 광진구까지 오르고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강남처럼 오르진 않았어요. 용산은 좀 오르긴 했는데 6월에 109, 2022년 뭐 102니까 좀 오르긴 했죠. 한 6% 정도 오르긴 했죠. 성동구도 올랐고요. 98에서 104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값이 오른 거는 팩트가 아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오른 것도 팩트가 아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도 팩트가 아니다. 팩트는 뭐냐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뭐 비싸다는 것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올랐다는 거예요. 2022년 대비해서. 이게 일단 팩트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대한민국의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전체 가구 수는
2273만 가구예요. 2023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수는 2262만 호. 그러니까 주택이 일단 모자라죠. 이 중에서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60%에 불과합니다. 서울을 볼게요. 서울은 408만 가구가 살고 있고요. 주택은 384만 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비해서 주택 공급이 조금 더 모자란 상황이죠. 이 중에서 서울 아파트 수는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와 빌라,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가 고급 주거지죠. 물론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일반 주택 중에도 좋은 데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는 빌라와 주택보다 좋은 거주지예요. 지역별 분포를 보면요. 이 강남 3구 39만 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택의 10%고 전국 주택의 단 1.7%예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마용성까지 보면 전국 주택의 0.7%. 이 두 개 합치면 2.4%죠. 그러니까 2.4%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회자가 많이 되니까 우리는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방의 주택 가격이 박살나고 있는 와중에요. 수도권까지 빌빌대고 있는 와중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냥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누구나 살지 못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민 주거 부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꼭 강남에 살아야 되나요? 누구나 원베일리에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최고의 집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 비싸지가 않아요. 아파트는 안 비싸고요. 빌라는 더더욱 안 비싸고요. 한번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상급지, 마용성 이런 데 빌라들도 6억 이내로 매수할 수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싹 가려놓고 강남 아파트 잠실 평당 1억에 거래됐네, 지난주에는 20억이었는데 지금 22억으로 올랐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아파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면은 서울의 집값은 비싸지 않다. 특정 그 강남 3구, 그다음에 뭐 마용성 이런 특정 구의 아파트 가격만 비싸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싸지고 네, 있는 네. 거는 가치 그러니까 판단이니까 맞아요. 비싸지고.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는 걸 수도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면은 네. 서울 집값이 모두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고 네, 강남 3구, 마용성 등의 특정 구만 올라가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다른 그 외의 구들은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구나. 어쨌든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얘기를 할게요.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비싸냐? 물론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 저는 전혀 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차트 하나만 보고 갈게요.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통화량이 많이 풀렸고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집값만 오른 게 아니고 전반적인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승은 이 통화량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수치를 100으로 놓고 M2와 서울 집값을 비교한 차트예요. 오히려 M2가 더 많이 증가했죠. 그 통화량이 풀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량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랐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집값에 더 민감하게 느끼냐? 월드콘이 1,000원에서 2,000원 되면 2배지만 1,000원 오른 거고, 강남 집값이 20억에서 40억 오르면 똑같이 2배 올랐지만 20억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집값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군가가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고 외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조금 더 볼게요. 아파트 호수는 2023년 기준이고요. 평당 가격은 제가 어제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에서 가져온 가격입니다. 강남구가 지금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국평 30평 기준으로 대충 25억 정도예요. 어떤 아파트는 이거보다 더 높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평균
지가 저렇다는 겁니다. 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강남구 30평 25억 비싼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빼고 최근에 그냥 갖고 계시던 인식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게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의 가격이랑은 요 수치가 이제 괴리가 있어서 조금 다른데 25억이면은 비싸지 않나요? 비싸다고 뭐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면 안 비싼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네요. 그렇게까지는 딱 그냥 느낌은 안 오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뭐 연봉 얼마씩 받는 그냥 월급쟁이 입장에서 집이 뭐 평균 가격이 25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이 왁구가 안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뭔가 막연하게 비싸다고 느껴지는 게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게 딱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이 도봉구 보시죠. 국평 6억 5천이에요. 뭐 비싸서 못 살겠다, 비싸서 애를 못 낳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여기 가서 사세요. 여기도 비쌀 수 있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구리시 가서 사는 거죠. 일단 거기서 시작해서 여건이 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데로 오는 거고 그게 뭐 인생의 진리인데 그런 거를 외면하고 상급지에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태도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싸다는 측면. 그게 왜 비싸다고 느끼냐면 이 가격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집값이 20억이다. 딱 요거죠. 20억 언제 모으냐? 그럼 10억이면 10억 모을 수 있나요? 주위에 10억 현금으로 모은 사람 있는지 한번 뭐 물어보기가 조심스럽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없죠. 지금 대한민국 가구 순자산 중위값이 2억 6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못 모은다는 거예요. 그럼 10억도 비싼 거죠. 그럼 7억은요? 7억 모을 수 있나요? 5억은요? 5억도 비싸죠. 그러니까 이 가격 기준으로는 집값이 저렴할 수가 없어요. 집이란 것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비용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을 매수함으로써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얼만지. 집을 살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 대출을 일으켜서 사죠. 선진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출 많이 받아서 평생 그거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고려함으로써 거주 비용을 산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 집값이 비싼지 아니면 싼지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 거주 비용은 얼마냐? 지역별로 거주 비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테이블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강남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 국평 25억 이거를 풀 대출을 받았다. 25억을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주담대 금리 4% 기준으로 한 달에 월 이자 800만 원입니다. 자, 800만 원. 이거 부담 가능한 집이면 강남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월 800만 원 부담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많지는 않지만 이 집 살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세고 셌죠. 의사라든지 아니면 원래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충분히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풀대출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제도적으로도 안 되고요. 70%만 대출을 받는다. 즉 30% 자기 자본과 70% 차입으로 한다. 그러면 월 거주 비용이 바로 580으로 떨어집니다. 580 여기서부터는 일반 대기업 맞벌이들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강남구나 서초 이런 완전 상급지들은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뭐 성동구 이런 데 보자고요. 성동구 풀 대출 받았을 때 한 달에 530 빡세지만 가능 70% 대출 받았다. 그럼 370이에요. 근데 집을 살 때 진짜 모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집을
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뭐 신혼부부라고 치면 양가에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가에서 받고 자기들 모았던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마용성의 성동구에 한 달 370만 원 주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주 비용이에요. 한 달에 370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동구 살 수 있다. 16억이 있어야 성동구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370이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자본이 조금 더 많다면 바로 월 거주 비용은 떨어지겠죠. 서울 집값은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봐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직도 뭐 의사들 강남구에 그런 분들이 살잖아요. 애초에 돈이 많거나 뭐 임원들, 뭐 의사들 그들한테 요거 내는 건 그렇게 무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풀 대출했을 때고 애초에 자본이 더 많다면 월 이자는 확 줄어들겠죠. 이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근데 다 동의가 되는데 음. 근데 이거는 음. 지금 저축이나 아니면은 뭐 자산을 모아가는데 따로 빼놓는 돈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제하고 그냥 무조건 다 버는 돈을 다 소비한다는 거 고려를 했을 때 저 정도가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 현실적으로는 네. 버는 족족 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는 저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네. 저축을 하면서 저 정도의 돈을 주거 비용으로 쓰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조금 일반적인 대기업 부부한테도 조금 빡셀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위에 강남 3구랑 이제 마용성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데까지. 아까 대기업 부분은 제가 뭐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쉽지는 않죠. 보통 사람들한테. 근데 이 강남 소초는 애초에 보통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서울에서도 10%예요. 그러니까 상위 10% 사람들이 저 가격을 부담할 수 있냐 없냐 그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가구의 상위 10%가 월 뭐 500만 원 부담 못 하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월 500도 월 50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70% 대출로 했을 때 얘기한 거고 애초에 가진 자본이 더 많다면 그 이자는 반토막 나는 거죠. 뭐 200, 30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위 10%가 200만 원 부담 못 합니까? 이 대답에 네, 할 수 있어야 이 가격이 비싸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철저한 제 생각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까지 동의를 한다면 이제는 이 거짓 선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 언론에서 날조를 하고 있는지. 흔히 보는 기사죠. 헤럴드 경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요 기자님을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흔히 나오는 톤의 기사입니다. 6억 이상 대출 제한 규제 이후에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큰 거 온다. 얼른 집 팔고 다 도망가라. 하면서 근거가 나름 있어요. 금호동의 서울숲 2차 프루지오 아파트 9평이 18억이 됐다. 5월까지만 해도 20억이었는데 18억이 됐으니까 10% 떨어졌다. 이제 시작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6월에 거래된 내용이에요. 1층 18억이 됐죠. 이제 평수가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동이 아닌데 비슷하니까 아마 요걸 갖고 오신 것 같아요. 5월에는 20억 6층이죠.
근데 6층이랑 1층은 그냥 다른 집이에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동은 한강뷰가 나오거든요. 물론 6층이라 한강뷰가 안 나오겠지만, 즉 동별로 이 편차가 클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까진 제가 안 봤는데, 왜냐면 어차피 1층이라는 거에서 바로 탈락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가죠. 왜 이렇게 나가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기사를 기다리거든요. 또, 자, KB 부동산에 따르면 PIR 얘기 많이 나오죠. 한국 PIR 완전 비싸요. 서울 PIR이 18.4배 수준인데 뉴욕주,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뉴욕주의 PIR이 요 정도예요. 뭐 11배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큰 함정이 있거든요. 이런 접근은 진짜 악의적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함정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자, 미국 뉴욕주 전체 주택 평균 가격. 서울은 뭐 썼죠, 지금? 아파트죠. 음. 그렇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아파트는 서울 내에서 상위 50%입니다. 애초에 비싼 거를 갖고 온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군이 다르네요. 기준이. 그렇게 한 이유는 뻔하겠죠. 전체 주택으로 하면 안 비싸니까. 왜냐면 비싸다고 쓰고 싶은데 전체 주택으로 하면 안 비싸니까 아파트만 갖고 온 거죠. 아, 이렇게 할 거면 강남구만 가져오지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면 맨하탄의 주택 평균 가격, 이런 것도 뭐 좀 비교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이 콘크리트 박스를 사기도 하는 거지만 이게 땅을 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 사면 보통 뭐 30평대 아파트 사면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 나오죠. 그러면 나는 이 서울의 땅 10평 플러스 위에 있는 뭐 철근 콘크리트 박스를 사는 거예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박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죠. 근데 이제 땅값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집값이 우상향하는 건데, 이 맨하탄이나 또 많이들 비교하는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엄청 촘촘. 대지 지분이 없죠. 거기는 진짜 대지 지분, 거기는 한 평 사는 거고 우리는 10평 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그 뭐 아파텔 이런 데를 비교하면, 아파텔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거의 없죠. 딱 그 땅값 가격만큼 차이가 나요. 그게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이런 논지를 편다는 거예요. 뭐 요분 기자분을 어떻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지겹도록 듣던 얘기죠. PIR 이런 것들이죠. 서울 집값 런던 뉴욕도 앞질렀다.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4위. 런던 뉴욕보다 높은 수준. 일단 이게 앞에랑 비슷한 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뉴욕에 뭐 누가 이제 파견 근무를 가면 뭐 돈 남는 게 없다. 너무 비싸서 혼자 가도 뭐 살려면 저 멀리 가야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들도 다 강남역 살아요. 아, 그 월세 오피스텔 신축 100만 원 안쪽으로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미 다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통계로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제 문제 의식입니다. 여기도 서울은 도심 아파트고 뭐 다른 데는 다 전체 주택이죠. 어쨌든 뭐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는 어떤 전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 나름의 뷰는 있지만 미지의 영역이죠. 저는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안 비싼 상태에서 더 싸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집값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고,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영향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일단 수요를 틀어막았고 시장 참가자들도 일단은 무섭기도 할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자금이 꼬이면서 급하게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펀더멘털 대비 하락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사도 괜찮은 상황이다. 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뭐 신뢰하는 장기 매크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것이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랑 아파트 얘기를 할 때 사라고 늘 많이 권하죠.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첨언하는 게, 나는 아파트 상승론자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냥 물가 상승론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마우스 10년 뒤에 2배 되겠죠? 아이스크림 값 누가 봐, 지금 1,000원에서 10년 뒤에 2,000원 되겠죠? 뭐 제네시스 7천만 원에서 10년 뒤에 1억 넘겠죠? 그것처럼 아파트 가격도 오를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비율로. 그러니까 금액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10억이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정확하게 말이 되는 이치입니다. 어쨌든 뭐